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한 차례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빠졌었고 또 전날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틀 연속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저 또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9%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무려 1.1%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현대차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좋았었고 또 조선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도 4%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테크 기업들, 반도체 관련주, 2차원지 관련주 이쪽은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8월 13일 이후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여기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1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천억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하나오션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지금 3일 연속으로 많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던 네이버 이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오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 삼성전기, 현대로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바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증시는 0.3%의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전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0.8%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내에서 국내 증시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전날에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루 만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이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몇 가지 일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ADP, 민간기업에서 8월 취업자 수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것이고요. 즉 한마디로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국내 시장이 금요일날 종료되고 나서 금요일 저녁쯤에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이라는 것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두 가지가 고용과 물가입니다. 때문에 이번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저와 같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오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4% 상승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는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많은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까지 그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12만원 근처에서 여러 번의 지금 저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올해 초에 보여줬던 고점 박스권 있죠? 이런 흐름이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웃돈을 주고 매수할 주체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맞고 내려온다면 분명히 직전 박스권처럼 이런 흐름을 예상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약간의 가두리 양식처럼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그런 재료들을 꾸준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많은 상승이 나온 것도 사실 한미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온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조금은 꺼진 상황에서 또 새롭게 기대해볼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2차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고점 박스권이라고 해도 조선주, 조선기자재 이쪽은 최우선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삼성전자. 다행히도 오늘 2.6%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추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그었었고, 제가 그었던 추세보다는 조금 깨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식은 건축 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추세를 그었다고 해서 그 추세를 살짝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닫기도 전에, 그 전에 미리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런 우량주, 특히 코스피 200 내에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다행히 추세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저점 있죠?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7만원 돌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됐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시각인지 또는 중장기적인 시각인지 그 시각에 따라서 계획과 관점은 꼭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오랜만에 네이버가 4%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거래대금 네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볼게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이도 빠졌습니다. 거의 두 달하고 일주일 정도 고점 형성 뒤에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재료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하반기와 내년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한 차례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카카오예요. 일단은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1선을 돌파하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반등도 없이 계속 빠졌고, 오늘 처음으로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카카오가 한 차례 먼저 상승이 나왔던 것은 물론 좋은 실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반기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서 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 때문에 선제적인 기대감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도 생겼고, 또 하반기에 카카오톡을 개편하겠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 9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카카오 피드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이고, 또 10월과 11월쯤에는 오픈 AI와 어떤 협력에 대해서 공동 프로덕트 출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이번 달에 새로운 피드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플랫폼을 게임주 관점으로 본다면 게임주의 주가 변동은 실제로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그때는 상승보다는 차익 매물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왔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전에 미리 상승이 나왔고, 발표 시점에 다가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9월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네이버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 주가의 부담은 훨씬 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시각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카카오의 주봉상의 추세를 보면 절대적으로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의 추세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은 추세가 깨진다면 직전 저점 부근, 그 저점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번 주가 끝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종가를 주봉상의 종가를 본다면 지난주에 파란 음봉을 잡아먹는 커다란 양봉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패턴은 우리가 주가 변곡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그널로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 종가가 지금 가격에 형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과거도 볼게요. 지난번에 2월쯤이었죠. 주가가 4개월 동안의 상승이 나왔었고, 올해 2월에 변곡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 음봉 보세요. 이거죠. 양봉을 확실하게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나왔었고요. 또 재작년 10월도 한번 볼까요? 두 달간 주가가 빠졌고, 그 뒤에 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곡이 나왔었죠. 또 다른 구간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작년 1월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고, 또 변곡점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도 상승 양봉을 잡아먹는 굉장히 큰 파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종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위에 꼬리를 달고 뭐 21만원 구간 그쯤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아직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반등 신호로서 볼 수 있지만, 그게 정말로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과 재료가 있는 측면에서 지금의 주가 위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올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에서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고, 다수의 빅파마 기업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있고 극심하게 저평가되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투심을 많이 자극을 시켰던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오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주들이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또 최근에 대장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는 조금은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적이 정말로 찍히기도 전에 순순히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FDA 승인이 임박했다든지 또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FDA 승인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주가가 정말로 많은 상승이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될 때 그때 크게 상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기술주들 있죠. 그 종목들과 조금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있잖아요. 게임주도 약간은 바이오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주도 신작 모멘텀이 있고 그 신작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다면 사전에 주가에 많은 상승이 미리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작이 발표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기대해 보려면 뭐 지금 이 게임이 다운로드 1위를 달성했다 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성이 된다면 그때는 조정을 멈추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약간은 주가 상승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은 최근에 계속 상위권에 올라왔던 종목들이에요. 방산, 조선, 조선기자재, 그리고 로봇 관련주, 휴머노이드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날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다행히도 국내 증시가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오늘은 9월 첫날 개장을 하는 만큼 큰 변동 없이 양호하게 마무리되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